최진봉의 정치수다, 민서유에서 제작하고 방송하는 최진봉의 정치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인데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도 연휴였고 오늘도 연휴인데 연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치하는 데서 얘기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동영 작가가 출연하는 날인 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광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월간 이동영이 마지막 주에 하는데 지난 마지막 주에 못 오셔서 오늘 오시기 때문에 10월은 2번 오늘도 하고 마지막 주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동영 작가는 무료로 출연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불러도 됩니다. 돈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동영 작가와 함께 정치 현안들 특히 이제 재보선 선거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 또 총선 이 사안과 관련된 총선 얘기까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는 또 변함없이 오마이뉴스 구형식 기자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이건 그냥 질문 그 근황 토크를 이렇게 작가가 질문을 넣어놨어요. 이동영 작가. 네. 감기로 몸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감기로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단식 중단 이후에 이동영 작가도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연관돼 있습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프시면 같이 안 좋고. 같이 아프고. 아, 그렇군요. 이제 뭐 몸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럼 이제 김용민 목사는 한 몸은 아니겠죠. 이재명 대표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네, 관계도 별로. 관계도 없고. 네. 잘 근데 몰라요. 그 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를?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영 작가가 몸이 회복됐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투표율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재보선 통틀어서 가장 높았고 또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도 높았다. 사전투표 투표율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동영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 높은 거를. 그 국민의힘의 아전 인수식 해석이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겠던데. 예. 정부에 너무 기대하는 게 많은 게 이제 뭐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 거 나중에 개표하고 나서 까보면 어떤 방식으로 나가라고 저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보층의 결집이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사전투표는 진보층이 훨씬 더 많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투표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전국 단위 선거도 아니고 강서구청 아주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또 재보궐이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 선거 같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강서구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더라도 예전 다른 전국 선거만큼 안 될 것이라 그걸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보 진영이 결집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응징 투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뽑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선거날에 투표 가는 거 보다도 더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게 내가 이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한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때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본투표 결과는 사실은 뭐 보나마나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로. 자, 그럼 구형식 기자는 보시기에 이제 이 사전투표 얘기는 이종훈 작가가 하셨고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것도 좀 관심사고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이긴다 뭐 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세는 뭐 민주당이 우세인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양 후보 간의 표차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이제 이동영 작가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뭐 진보층의 결집도 있고 응징 투표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양당의 지지자들이 최대한 어쨌든 그 투표장으로 간 결과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후보의 표 차이는 그러니까 대체로 민주당이 제가 지역에 다녀봐도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느낄 수 있고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꾸 두 자릿수 투표 표차를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조금 그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양당의 지지자들이 최대한, 결집을 하는 선거기 때문에, 한 자릿수 정도에서, 표차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김태우 후보가 40억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이번 선거가 김태우 후보의 본인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 40억을 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외교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봉급을 받지 않겠다. 이동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태우의 이런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김태호는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추잡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는 이게 무슨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그 공익제보라고 하는 걸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본인의 비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감추기 위해서. 맞아요. 본인의 비리, 그 비리도 참 업자한테 돈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리업자가 경찰 조사 받을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마치 그거를 감사하는 것처럼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사건 알아봐주고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자기 자리 알아보려고 뭐 그랬던 거고. 그래서 잘릴 위기에 있으니까는 지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공익제보. 그렇게 해서 대선에 어느 정도 지가 공을 세웠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도 공천 주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공천 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이 정권에 받았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나오지 말아야 정상인데 그걸 다시 나오겠다는 건 정말 짜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니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강서구 살면서 나는 뭐 집을 갖지 않겠다. 다른 동네에 있는 집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 하다 보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강서에서는 전세인가요? 그걸로 네, 살고 전세. 또 다른 데 집이 있잖아요. 두 채인가 두 채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근데 그렇게 검찰 수사관을 내서 그렇게 집이 두 채나 있을 수 있나요? 서울에? 예. 그러니까 부모가 좀. 예. 교수님께서 두 자릿수 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일리 있는 말인데, 저는 강서구 주민들이 김태호의 이런 내막을 알게 되면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 난다고 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나 공천 주십시오, 다시 나 뽑아주십시오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공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공천하면 그리고 안 되는 이게 거지. 정부적 판단을 했을 때도요. 이게 이 사람이 다시 나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와도 강서구 선거는 국민의힘한테 어려워요. 원래 밭대기 자체가 그 밭대기가 민주당은 좋은 유리하다. 밭대기로 한국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핑계 좋잖아. 우리의 잘못으로 재선거를 치르니까 우리는 후보 내지 않겠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막 도지사 선거도 아니잖아요. 구청장 선거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 명분이 되잖아. 지더라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위에서 분명히 오다가 왔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오다가 왔으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알았을 때는 저는 또 충분히 뭐 두 자릿수도 가능하다. 저 그렇게 봐요. 물론 강조하는 것은 당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1% 이겨도 이기는 거지. 그걸 뭐 당에서 강조해. 우리 같은 사람은 강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맞아. 이준석 대표가 뭐 18% 얘기하는 거, 지난번 선거 뭐 이게 18%인데 뭐 이런 걸 떠나서 박영선하고 오세훈이 18% 나왔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그런데 LH가 터지기 전에는 여론조사 박영선 앞서고 있었다고. 근데 LH 터지고 나서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정치를 못한 거지. 아무런 LH 터지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비슷한 류의 결과가 그때 서울시장 보궐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40억도 문제지만 선거 비용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보궐 선거 비용 40억도 문제지만 김태우 후보가 득표율 15% 넘어가면 이제 선거 비용을 다 보전을 받잖아요, 세금으로. 네. 근데 저는 그런 발언은 좀 너무 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국힘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그 원성을 무수히 많이 들을 만한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15% 이하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문제 제기를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선거 비용을 뭐 15% 이하로 해달라 이런 이제 호소를 위한 호소인 건데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마음에 된다. 들지 예를 들면 진교훈 후보가 50%를 얻었다. 30% 차이 나도 저기 20%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래요? 맞아. 그래서 20% 하는 거지. 쉽진 않죠. 또 기본으로 보수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넘어가기, 그러니까 그 밑으로 오기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였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하는 진경훈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선거가 사실은 그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에 강하게 작동을 하니까 진경훈 후보의 후보 개인 역량도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프레임 때문에 이제 덕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동윤 작가는 진교훈 후보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구청장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 많을 거예요. 모르죠. 누구지? 선거 때는 관심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네. 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큰 선거는 아니다. 근데 진교훈은 지금 전국 스타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전국급 인지도를 쌓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는 절대 지면 안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을 내려앉히고 진교훈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교훈은 양력만 보면은 구청장보다 더 소위 말하는 급이 높은 선거에 나가도 맞는 거지. 그만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 그것도 경력 좋은 사람을 땡겨온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진교훈은 이 선거로 굉장히 스타급의 반응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 딴 데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필요하면 써먹을 수 필요하면 써먹어야지. 정치라면 그런 거. 필요하면 써먹고 버릴 땐 버리고. 버리고? 아니야, 꼭 이 사람 그 얘기가 아니라. 진교훈 얘기가 아니, 아니죠? 진교훈 얘기가 아니라 선거는 그런 거라고. 정치는 그런 거라고. 예를 들면 뭐 김용민 목사 같은 분들은 김용민 목사요? 네. 김용민 목사는 2012년에 선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진교훈 후보는 경력으로만 보면 사실은 구청장보다는 여러 가지 경력상은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한 형태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그 발산역이죠, 발산역 1번 출구인가요? 거기서 지금 1번 출구 집중 유세를 5시 반부터 진교훈 후보 측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녹색병원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세요. 댁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들려서 지원 유세를 하시고 가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 공식 행보잖아요. 단식 마치고 또 이제 회복 기간, 물론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고 집에 가서 또 회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진교훈 후보가 하는 발산역 집중 유세 이재명 대표가 가신다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병원 퇴원하고 첫 행보가 여길 거라고는 뭐 다들 예상했던 거고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유세 일정을 잡았다가 건강상 문제로 이제 딜레이 한 거죠. 네, 맞아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최고회의 복귀도 최고위원회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는 또 이제 뭘 하느냐? 네. 공석인 최고위원 지명직 지명을 해야죠. 빨리 하면 임명해야죠. 그렇죠. 예, 해야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근데, 어쨌든 발사장 집중 유세는 함께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여기서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은 또 한번 가서 그렇죠. 또 힘을 좀 실어주시면 실어줘야지. 예. 근데 아니 최고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이거 질문이 없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 말이에요. 여성 충청 지역 출신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저는 제가 이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여성 신망이 있는 사람. 뭐야? 신망과 충청이 무슨 차? 그러면 충청 지역은 맞아요? 충청 지역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정청래 의원이 충청 지역까지. 뭐 후보군의 한 명이죠. 후보군의 한 결정된 명. 건 아니고. 네, 결정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이다. 여성은 맞다. 네, 그런데 만일 충청 분이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그 후보군이 된다면 지명도로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망도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최고위원도 공석이지만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천 관리 위원장도 필요하고 그렇죠. 전략 지역 공천관리위원장도 필요해. 공천관리위원장 2명이나 필요해. 거기도 사실은 여성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하면 이제 막 퍼즐을 이제 여기도 맞춰 여기도 맞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여성인 건 분명하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작가님 지금 어느 신망 있는 인사를 염두에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자고. 모르겠습니다. 노코멘트야. 혹시 전현희 전 위원장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고영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집중 유세 이재명 대표 나오시는데. 예, 뭐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세게 받기 위해서 사실 이제 나오는 거나 다름없고 이건 이미 이제 이동훈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상된 행보이셨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일찍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선거를 이제 마지막 사실 이틀 이제 남겨놓고 사실 나오는 거여서 오히려 더 좋은 시기에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도 궁금해요. 이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여주고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낙선을 했을 경우에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위에서 내리 꽂은 후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기현은 책임 없지. 자기가 무슨 자기는 본인은, 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냈는데 그러나 당의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김기현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 분란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 서울 온다 그랬죠. 네, 맞아요.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지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당에서 서울 가라고 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서울 왜 가야 되는데? 하태경이 서울 왜 가야 되는데? 그 좋은 지역구에 대통령 측근을 꼽아야 되니까. 하태경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버티다가 아웃되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딱 해갖고 그럼 뭐 사실성을 한다는 입장. 만일 여기서 실패해도 그러면 윤석열한테 빚 한 개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한 거거든. 그럼 벌써부터 지역 밑바닥에서는 윤석열의 측근들이 좋은 자리에 가려고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청장, 강서구청 선거 패배, 그 다음에 내 지역에 뭐 검사가 와, 이런 걸로 인해서 분란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그 180개 넘게 통과됐잖아요. 네. 거기 국민의힘 반란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을 수 그런 것도 다 내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국민의힘의 분열은 굉장히 가속될 거고,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은 사실은 지난번에 가결 사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태 하면서 조금 수습되는 단계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분열은 이제부터 용암처럼 끓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보이죠. 고영식 기자는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 선거는 어차피 김태부를 꽂은 건 대통령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인정할 리 당연히 없을 테고요. 그 인정할 리 없으니까 당연히 김기현 체제가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나 아니면 선거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참. 아니 왜냐면 다른 사람 주저앉히고 김기현을 이거 하려고 꼽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비대위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김기현 꼽았으니까 김태우도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김기현이. 그거 하려고 꼽았기 때문에 갈등이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도 그렇죠. 쭉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내부적인 불만은 어떻게 수습을 해요? 김기현 체제 계속 가면 수도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 위기론 얘기해서 본인들 떨어질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어요? 뭐 이제 달래는 거죠. 그 계속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용산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가지 않는다. 뭐 차출설 거짓말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달리기 하는 거거든. 뭐 끝까지 달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달래는 거겠죠. 그리고 수도권은 아마 윤상현 중심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렇겠지. 수도권 위기론도 얘기했잖아, 윤상현. 이들로 가면 수도권은 위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 세력들만 보고 정치하는 거거든요. 35% 정도? TK, PK만 이기면 된다. TK, PK, 충청, 강원 일부만 이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세력들, 뭐 태극기 부대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 박수 칠 수도 있지만 경기, 인천, 서울은 전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윤상현 같은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윤상현이나 뭐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한다면 위성정당처럼 보수 뭐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보수 진영이 새롭게 위성정당 만들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고. 자, 그다음 하태경 의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태경 의원도 그렇지만 장제원 의원도 수도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 간다고 봅니다. 장제원은 부산에 남는다. 하태경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자기 새끼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봤을 때는. 그렇지. 맞아. 뭐 가든 말든 장제원 안 갈 겁니다. 관악으로 갑니까? 아마 가랑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있어요. 네, 모르죠. 뭐 어디 갈지. 자, 국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PK, DK의 의원들이 또 초선 의원들도 많고 거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물갈이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하태경 의원도 사실 이제 선수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실 안 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TK, PK의 국힘의원들 현역으로 이제 수도권에 올라온들 과연 그럼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충분히 선거를 이끌 정도의 그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PKTK에서 뭐 올라와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장제원 의원 정도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인지도가 워낙 높고 스피커니까. 근데 지금 이동현 작가 얘기하신다 안 온대잖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장제원한테 안 갑니다. 그걸 왜 갑니까? 근데 하태경은 아직 공천 못 받을까봐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빚을 한 개 지우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라고 꼬셨을까요?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그 공사사장 자리 줄게. 많잖아. 그렇지. 그런 거 주면 되잖아요. 맞아. 그런 걸로 소수 치는 거거든. 지금 구 기자 말대로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선 이상 하고 초선 딱 두 개예요. 재선이 없어. 맞아요. 3선 이상, 그 다음에 초선이니까 초선은 쉽게 날릴 수 있거든. 3선 이상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 3선이죠, 하태경도. 하태경 가서 압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경태 같은 사람도, 아씨, 어떻게 하지? 그렇지. 그렇게 고민하게 되지. 그럼 뭐, 지방공사 사장이라든가 떨어지게 되면. 한 개 줄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식. 초선은 그냥 날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초선이 어차피 그 지역의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해놓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만일 하태경이나 뭐 등등 3선 이상 장제원 이런 사람들 뭐 조경태 공천 안 줬을 때 만일 무소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지 거기는. 지난번에도 장제원 무소속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지. 당시에 질 그때 그 사상에 우리 후보가 배재정 후보 이 후보가 약하는 바람에 삼자 대결해도 졌지만은 뭐 강한도 보내봐야 민주당에서 그건 몰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처럼 이제 프레임이 어쨌든 정권 심판으로 그렇죠. 가게 되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